삼성 SDI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7%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44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6.5회전이고 PBR은 0.9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조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15.7%가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8.4% 더 감소시켰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고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기대보다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17.8%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매출 감소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이 1.2% 금액은 내려갔습니다만 총이익률은 매출 원가율이 더 내려갔으니까 2.1%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32.2%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576억 원으로 110.4%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0.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삼성 SDI의 판매관리비는 왜 크게 증가했을까? 한 1조 8천억이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는 2조 4천억이나 크게 증가하죠. 6천억 정도가 어떻게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판매관리비가 늘어나느냐. 우선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조 원대로서 19.2%가 감소했습니다. 그 매출 감소율 계획과 마이너스 3.4%이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3.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가 3조 9,769억 원으로 13.4%가 종합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99로서 적자 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5억 원이 영업손실이 적게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제품과 반제품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11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896억 원이 감소했고요. 근데 이 전체 재고 감소에는 미착품 감소가 좀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 다루지 않은 건데 이것도 제 이제 분석 과제로 계속 이제 조금씩 건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재고자산의 원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간 중에 발생된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해서 쭉 표현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있는데 이걸 합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환입이 됐다는 뜻이고요. 환입됐다가 다시 손실 잡았다가 환입됐다가 다시 손실 잡고 저는 재고자산에 관한 한 평가손실 작업을 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갭이 963억 원인데 매출원가가 항상 높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게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재고자산 원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하면은 그게 매출원가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하고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게 항상 많은 거로 알았는데 이 2022년도에는 또 5,625억이나 적습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에 2년치를 비교 주석을 내놓는데 이 16억 6,483억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 2003년도 당해년도에 그 회사가 제시한 거는 또 17조 3,2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2024년도 수정된 금액하고 전년도께 이 수정된 금액이 6,774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2024년 공시된 2023년도 재고자산의 원가와 2023년도 공시된 당해년도 재고자산의 원가와 갭 6,776억 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 분식회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면 재고가 줄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계정에는 상품이 없었죠. 이것도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금액이 그 12조 원대, 그 다음에 2023년 15조 원대인데 2022년도부터 이게 뭔가 그 원가 계산하는 그런 기준을 바꿨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지들 임의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2022년도에 재고자산 변동이라는 게 7조 3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비성분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넣고 반대적으로 그 원재료 사용액이 5조 3천억인데 그러면은 이 안에 A 재고자산의 변동액 안에 상품 매입액이 있었다라면은 왜 재고자산 내역에는 상품이 없느냐? 이 점도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2조 1,785억 원으로 19%가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13.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2조 4천억 원대를 빼면은 1조 5천억 원대가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 비율이 1.5%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5%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 하락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2022년도에 이게 금액이 MC 더하기 5이 이 금액과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듯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6,635억 원인데 아까 그 2023년도 그 넘어와 가지고 한 6천억 원대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뭔가 6천억 원대의 변동이 뭐가 있었는데 이게 친절한 근자씨가 아니다 보니까 삼성 SDI가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조 원가, 기간의 그 재고 자산 원가 그거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찾게 됐습니다. 뭔가 큰 원인이 있다. 그게 뭔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있는데 그 갭이 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표기는 뭔가 그 요령을
부린 거다 하면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이 그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법인들도 그 뭘 하고 있는 건지.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44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3%, 일반 관리비나 판매 관리비는 올랐는데 인건비는 내려갔어요. 직원 수는 그 대신 889명이 증가했는데 지금 봐서 2022년도에 연봉이 9천만 원대가 7,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평균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이게 그 삼성 SDI도 2차 전지 배터리를 하는 데니까 요즘에 뭐 캐즘이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만드는 그 공정이 그렇게 그 고난도 공정도 아니고 이게 한 중견기업 정도 월급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임금 사원들을 계속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은 증설을 하면서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6.5회전으로 약간 상승했어요. 슬로펀율도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더블이 뛰어가지고 19.7%로 레버리지율이 됐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차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그것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이게 하락했느냐를 확인해 보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했느냐? 2024년도가 그 하락했어요. 단순 평균으로. 그런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매입 비중 62% 정도에 해당하는 거로 20.4%가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제품 가격은 7.7%가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 인하 압력이 많은데 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 추론하고 1, 2차 추론을 했는데 투명하게 가정을 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근데 원재료 가격 하락을 했는데 판매 가격도 하락했죠. 그러면은 요게 하락률이 가격 인하 압박률이 17.9%인데 7.7%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인상했다는 뜻도 됩니다. 가격을 조금 내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 뭔가 판매 관리비도 크게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 인건비는 줄이면서 뭔가 그 경영의 그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실적이 84.3% 진도율 이 기준으로 해서 판매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운영 경비로서 13.4% 증가했는데 뭔가 그 인상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인정을 해주고 적자니까 손익분기점까지만 한번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 18조 한 4,500억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출 재료비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매출을 14%도 좀 더 판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픈율은 그대로 그냥 간다고 보고요. 그래야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그래서 회사하고 약속은 경영진이 18조 4천억을 한다.
그러면 한 236억 원이 남는다. 그런데 26.5회전 회전율을 실행 결과는 28년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19조 3천억 원대로서 운영 경비율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638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이란 것은 실현시키는 거죠. 재고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손실이지만 적게 영업손실이 난 거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후현금 순이익으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6,376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는 적자지만은 현금 흐름은 돈을 벌었어요. 감가상각비 같은 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는 6,376억 원을 벌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이 2조 원대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1조 9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요. 전년도에 1조 6,748억 원의 투자가 있었는데 아마 공장 증설로 보고요. 아니면은 종속기업 투자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종속기업 투자가 자본도 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58.5%로 이 투하 자본 대비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 SDI 자체가 50% 정도가 넘으면은 준 지주회사 성격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STM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종속기업, 삼성 디스플레이 등 관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한 10조 원 정도 현재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 채권자한테 2조 원대를 차입을 했어요. 그 차입한 돈이 거의 다 나갔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 19.7%로 상승했고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 상황에서 배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4년은 적자지만은 실제 배당은 2023년 실적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0.1% 내려간 669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가는 19만 1,400원으로 연초보다 48,100원이 떨어졌어요. 경영 성과로 봐서도 임팩트 1이나 임팩트 2도 제가 예측하는 그 미래 가치도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 전문가들이 많이 더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92 상태입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9.58%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39%, 블랙락본드 어드바이즈가 5.01%, 외국인 전체는 32.5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